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4.3 특별 좌담회 사회를 맡은 김상엽 제주연구원 원장입니다. 오늘 이번 특별 좌담회는 제주 4.3 73주년을 기념하고 또 21년 만에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그 역사적 의미를 진단하고 또 앞으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짚어보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제주 4.3이 정의와 화해 그리고 회복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계의 보편 모델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을 한번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말 21년 만입니다. 2000년 1월 12일 7718일 만에 제주 4.3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수 정당을 이끌어왔던 분으로서 그리고 제주특별도지사를 연임하신 분으로서 그리고 슬픈 비극적인 제주 4.3의 유가족의 한 분으로서 우리 원희룡 지사님의 소회를 좀 여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년에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이번에 전면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진상규명, 명예회복, 배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담기고 앞으로 추진이 명확히 우리 국가의 그 과제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유족들과 희생자들의 그동안 현대사회에서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한 명예회복이자 치유와 회복의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너무나 사실 그동안 고통도 컸고 이것을 알리고 오늘의 이런 특별법 개정이 있기까지 노력을 해왔던 많은 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 박명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론적 내지는 여러 가지 관점의 제시 그리고 실질적인 해법의 제시를 통해 가지고 누구보다도 기여도가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도지사로서 일하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워낙 겸손하셔서 그런 게 일일이 알려지는 것보다는 실제로 일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자세를 계속 취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진정으로 존경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희생자와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이런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인권 국가로서 그리고 인류 보편의 규범을 스스로 구체화하고 실천해 나가는 국가로서 한 계단 올라서는 그런 것을 저는 실천으로 증명했다고 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결례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4.3의 피해 당사자 유가족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제주 4.3을 객관화하고 정면으로 마주하기 쉽지 않았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잠깐 좀 그런 가족 슬픈 비극사를 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주 도민들 중에 한두 달이 건너서 그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저 같은 경우는 제 큰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고 돌아가신지도 모르죠. 아무튼 4.3에 이제 끌려가서 경인 그러니까
인천교도소에서 6.25가 나면서 행방불명이 됐죠. 그래서 지금 경인 그 지역에 그 행불자 묘역에 이제 원응석이라고 있고요. 그 큰어머니랑 5살, 7살 난 저의 사촌 큰형 누나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때 3명은 이제 그때 희생당해 가지고 지금 우리 4.3 거기 위패가 봉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4명의 이제 행불자 한 분과 그때 살해당한 3명이 있는 거죠. 네.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5살, 7살 모르겠어요. 우리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그때 무슨 머릿속에 생각을 가졌는지 무슨 남로당과 관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5살, 7살이 함께 학살된다라는 것은 저는 여기에서 어떤 그 보편성이 나온다고 봅니다. 어느 분은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를 통과를 놓고 제주도에 이제 새로운 봄이 왔다. 동백꽃이 이제 드디어 마음껏 피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박명인 교수께서는 이번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이번 특별법 통과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내용은 차차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4.3 특별법이 처음에 통과될 때도 여야 합의였고 진상보고서가 채택될 때에도 6개월의 추가 이의제기 기간까지 줘서 군경 모든 정부기관이 합의된 상태로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4.3 특별법 이번 전부 개정안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민주화 이후에 4대 상생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는 또 외국에 가서 강연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인 대한민국 헌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저희가 이제 개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서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채택이 돼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또 하나가 제주 4.3 특별법입니다. 대한민국을 근거짓는 헌법, 지방자치, 남북관계 그리고 과거 비극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 제주 4.3 이 4가지가 여야 합의로 지금까지 통과되었다는 것은 이 법은 우리 제주의 한 사례이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화와 타협, 화해와 상생 어쩌면 대한민국의 정신과 민주주의 수준을 가장 대표하는 4대 법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특별법 통과 과정도 저는 주목한 것이 내용 못지않게 이 과정에서의 대화와 타협 이것이 제주 정신이 이제는 저는 비로소 대한민국 의회나 정부를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특별좌담의 좀 본론격이라고 할까요? 제주의 보편적인 가치, 정의, 화해, 회복. 과연 제주의 4.3은 완전한 해결의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가진 자가 내리는 정의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정의,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그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것은 어떻게 지금 지사님 평가하고 계신지. 예, 정의라는 말 자체가 뭘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보다도 4.3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고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있어서 우선 정의라는 것은 인간은 똑같이 존엄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신분제도 타파했고, 예? 우리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장벽과 차별과 억압을 이걸 깨나가면서 결국 인류의 발전과 진보가 있고 또 우리 인권 국가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것도 특히 어떤 무장 전투 집단, 교전 단체 또는 그 군사 정규 군사가 아닌데 민간, 비무장 민간인, 그것도 교전 단체가 아닌, 그러니까 내전단 같은 경우는 교전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차별로 그 생명을 침해한다, 학살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뭐 무슨 얘기로도 할 수 없는 정의가, 실체적인 정의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있던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정말 이 이념과 피해자 가해자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과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지금 해결의 방향이 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역사적인 승리와 패배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피해자 가해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한 70년간 어마어마한 2차 피해와 억압들이 있었던 겁니다. 연좌제라든지, 자 그때 가족 잃고 호적에서도 다 사라진 분들 지금 와서 보상하고 지금 호적 되살려준다고 해서 그게 이미 흘러가 버린, 우리 이미 파괴된 인생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 오랫동안 지체된 정의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이런 아픔들 때문에 설사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정의라는 이름하에 이게 합치할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뒤집히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의 제기가 있으면, 벌써 시끄럽고 이에 대해서 동의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 누르기 위해서 다시 또 다른 억압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걸 정의라는 이름의 억압을 넣어도 이런 강제력이 동원되는 정의는 사실은 아직 덜 정의로운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견해가 다른 정치 집단들까지도 가급적이면 합의를 하기 위해서 왔던 이런 부분에서 시간은 오래 걸렸고, 여기에 쌓여 있는 우리가 잃어버린 훼손당한 정의는 아직도 너무 그 무게가 크지만, 그래도 특히 우리 87년 민주화 이후에, 그리고 지방자치 이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또 그 이후에는 역대 대통령과 군경의 결단도 있었고, 특히 이제 야당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왔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정의라는 부분에서도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욱 놀라운 거는 그처럼 엄청난 비극을 겪은 제주인들이 정말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화해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건데요. 박 교수님, 이 화해라는 관점에서 제주 4.3은 어떠한 세계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말씀을 좀. 제주의 화해에서 제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했고 많이 배웠던 것은 처음에 빨갱이 섬으로 오해를 받아서 학살을 당한 것도 불의였는데, 그 다음에 진학이나 취업에서 또 억압을 당하고 배제가 되는 두 번째 불의를 또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이것은 그 국가의 변화, 전체적인 정의의 회복,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에 것을 어떻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가? 그러면 진압 측의 정의, 청년단 군경을 포함해서 무장대의 정의, 양자택일을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무고하게 희생당한 제주 주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의는 무엇인가? 그때 제가 화해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저스티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도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뜻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 정의를 이야기할 때 항상 천칭을 놓아 어느 그렇죠. 쪽으로 흐르지 않는. 그러면 우리는 진압과 저항, 양쪽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의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정의와 정의의 화해, 그것은 그 어느 쪽도 서지 않았던 정말 제주 도민들 그 관점에서 보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주의 화해는 역사와의 화해일 뿐만 아니라 제주 내부의 화해이고 또 가해와 피해의 화해이고 진보와 보수의 화해이고 관과 민의 화해이고 이런 여러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화해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좀 증명을 해보고자 노력을 하다가 이게 벌써 존재하였더라고요, 제주 사회에. 네. 그래서 학위에 가서 가장 놀랐던 것은 에오르 학위리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학위에 가서 가장 놀랐던 것은 이미 이 4.3 해결을 위해서는 화해가 불가피하다는 말씀들을 어르신들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문의 건립 과정을 듣고 4.3의 그 참혹했던 학살 과정 못지않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위의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안의 다툼조차 우리가 먼저 해원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을 이름의 복원뿐만 아니라 4.3의 전몰 군경에 대한 비석과 4.3 희생자의 비석을 동시에 세우고, 그러면서도 또 더 나아가서 일제시대 항일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비도 세우고, 이것들을 제가 사실은 4.3 서울에서 국제일을 하거나 제주에서 하거나 이제는 그냥 영무원은 외국인 학자들이나 언론인들, 정부 인사들 제가 필수 코스로 늘 데리고 가서 설명을 하고, 통역 때 이분들이 거기서 놀랍니다. 영무원 앞에서 설명을 들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명님.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이게 결국 학살의 터전 위에 너희가 상생의 터를 세우리라. 이게 인류의 오랜 지혜인데 아마도 신이 계시다면 신께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이걸 보고 이들이 어떻게 학살의 역사를, 이 비극의 역사를 화해의 역사, 상생의 역사, 용서의 역사로 바꿨는가, 그 터를 여겨서 보라고 아마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제주의 화해는 그냥 화해가 아니고 내면의 화해이고 역사 화해이고, 그리고 동시에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화해를 해서 미래 세대들한테까지 화해를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전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사님은 정치인으로서 사실 특정 정당에 소속됐던 입장에서 제주 4.3을 이렇게 마주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4.3의 화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좀 여쭈고자 합니다. 4.3을 바라보면서 어떤 특정 이념 대 특정 이념, 또 그와 연결된 특정 정치 행동과 특정 정치 행동이 무엇이 옳았었느냐, 이걸 선택해야 되고, 또 이게 역사의 비극을 동반해서 70년이 지났는데 이 대결 구도를 전제로 해서 누군가를 처단하고 누군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가면 아마 지금도 여야 합의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4.3의 지금 역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물론 소수지만 계속 이의 제기를 하는 그 그룹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자체가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는 한 아직 완전한 해결이 안 된 면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이념 대결의 연장선에서의 4.3이라는 것을 그 내에서는 아무리 싸워도 답이 안 나와요. 그건 이겨도 그건 이긴 게 아니고 그건 과거의 연장전일 뿐이죠. 그래서 이걸 넘어서는 그런 관점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박명린 교수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고, 이 여러 가지 모델이 있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처단하는 모델이 있어요. 특히 정의를 그쪽만 앞세워서 갈 때는
처단하는 모델들이 나오고 보통 책임자 처단이라든지 법정에 세워가지고 줄줄이 해서 지금도 뭐 나치라든지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네.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모델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그 흑백 인종차별 어마어마한 걸 했지만 진실과 화해위원회였지 여기에서 정의의 수립과 무슨 적폐청산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실제 보복 행위는 최소화됐습니다. 또 이런 모델이 어디서 나왔냐? 독일 통일 과정에서 네. 독일의 그 비밀 경찰들 어마어마한 그 인권 탄압과 뭐 있었지만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실제 법정에 서서 처벌받은 사람은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만 처벌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정권 교체라든지 아니면 남북 통일이라는 걸 볼 때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 모델도 있을 수가 있고 남아공과 독일 통일의 모델도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것도 어느 게 옳으냐 그러냐 문제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이것을 어떤 바탕 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저희는 대결을 전제로 한 처단적 정의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 불의한 집단들이 예를 들어서 기득권을 계속 가지고 이런 건 안 되겠지만 어쩌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앞으로의 미래로 가는 길을 더 탄탄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더 현명하고 더 위대한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까 영무원도 말씀하셨고요. 4.3 유족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 4.3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50년에 인천 상륙작전 참여하러 해병대 2기 3기 지원해가지고 갔어요. 3,000명의 아직 4.3이 진행되고 있는데 3,000명의 제주의 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총을 들고 인천 상륙작전 도술산전도 갔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그야말로 일부 지도부나 이런 것들이 막 섞여는 있었지만 우리 전반적으로 제주도민들이 보편적으로 느꼈던 이런 속에서는 이 자체가 이념 대결과 그 속에서의 어떤 특정한 그 부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미 무장 또는 국가 권력으로서 이게 이 지역에 대한 이 거의 점령하는 그 위력을 가진 그런 앞에서 사실 밤에는 무장빈대 편들고 낮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토벌대 편을 들거나 아니면 가급적 거기에서 피해를 덜 보려는 대다수 우리 주민들의 입장 이런 것들이 사실 깔려 있던 것들의 저는 증거라고 보거든요. 한마디만 더 보태면 이게 그 이후에 사실 그 토벌대에 의해서 그때 인민재판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4.3 평화공원에 같이 모셔져 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것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제주 4.3의 실제 위대함이고 실제 지난 70년 동안 오는 과정에서도 마을에서 토벌대 편들고 또는 무장대 편들고 그게 다 서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서먹서먹하고 말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오다가 지금도 일부는 남아있긴 하겠지만 많이 해소가 됐고요. 이런 것들을 동네 삼촌들이 아이고 그때 누군들 그런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있었겠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인간의 어떤 공통적인 한계 그렇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공감과 어떤 연민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그런 공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동네 삼촌들이 이런 걸 아울렀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사실은 2차, 3차 서로 주먹질하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우리는 명예회복 또는 어떤 이 연좌제 이런 2차, 3차 피해는 국가 권력에 의한 2차, 3차 피해는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극심한 대립 속에 우리 강요당했던 우리 제주 도민들 사이에 2차, 3차 폭력과 분쟁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 제주의 도민들의 어떤 바탕에 근본에 있었던 정신이고 그게 제주의 어떤 공동체 정신 그리고 정말 이 삼촌 조카로서 서로가 정말 이웃으로서 함께 어떻게 보면 이게 거창하게 얘기하면 인류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어떤 이 존중 이게 제주도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위에 어떤 이러한 4.3과 같은 이러한 해법이 이렇게 현실화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실 그 화합과 통합이 실천해 오긴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희룡 지사께서 서귀포 시장을 유가족 대표로 임명하기도 하셨고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아는데 박명인 교수께서는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원희룡 도정에 대한 평가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4.3의 관점에서. 네. 그러니까 제주는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지금까지 일관된 그 연대나 화해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시간 때문에 어렵겠지만 저는 결국 원희룡 도정도 그 제주 정신, 제주 공동체 정신, 사람에 대한 사랑, 서로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에 이제 뭐 이렇게 하기, 상가, 장전 또 이렇게 여러 마을 다녀보면은 이 걸궁의 문화를 듣고 보면 가난할 때 이게 제주 내려가서 할까 좀 걸궁으로 워낙 따뜻하시니까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지금도 이 코끝이 찡해지는 게 그 80년대 감자 삶아 주시던 이러면서 참 고생한다. 4.3 층원 들으러 다니면 그 짓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감자 맛을 그때 삶아 주시던. 그러니까 원희룡 도정도 결국 제주 정신의 연장이고 그거의 발현이다. 그래서 저는 주목한 게 이제 하나는 그 지방 공휴일 이 지정을 보면서 이게 아까 4.3은 진짜 제가 잘 본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명박 정부 때의 4.3 평화공원과 평화재단이 그것이 이제 개관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 대한민국 유일하게 국가 추념일이 지정이 되거든요. 4.3만이 유일하게 국가 추념일인데 보수 정부에 의해서 그리고 또 유일하게 원희룡 지사께서 이거를 지방 공휴일을 도의회와 함께 중앙 정부가 조금 상당히 좀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붙이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 특별자치도 밀어붙일 때 그걸 참 잘했구나. 그래서 그 4.3의 그 피해자 명부가 처음 만들어진 것도 제주도의회였고, 예, 또 지방 공휴일 지정되는 것도 도와 도의회의 합의하에 중앙 정부의 그런 좀 이견에도 불구하고 하신 것, 이 제주의 자치성, 자주 도의회의 합의를 통한 연대, 그리고 이제 저는 두 분하고 좀 친분이 오래됐는데 4.3 진상규명 과정에서 제주 시장님과 서귀포 시장님을 민주당 계열 또는 진보 인사, 진보 언론 출신 인사를 제주시장으로 임명하시고 4.3 유족회장을 서귀포 시장으로 임명하시는 걸 보면서 사실은 그건 작게는 원희룡 도정이지만 크게는 좀 이게 이런 화해 상생의 정신이 제주 도정을 넘어서 제주의 현안들, 제주 현안에도 좀 발현이 되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막대하게 학살당한 4.3에 대해서 화해 상생을 하고 4.3의 진영 논리를 뛰어넘은 제주인데 우리가 뭐 제2공항 문제부터 해서 다른 것 화해 상생을 못할 일은 없고 여기까지 대화 타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조금 더는 원희룡 도정을 넘어서 제주의 이런 연립, 연대, 연립 정부의 이 정신이 화해 상생의 정신이 좀 지금의 여의도의 여야, 지금의 진보 보수 이 진영 논리 제주에서 절반만 배워도 대한민국의 갈등은 저는 정말 많이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해가 또 다른 그 의미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회복은 이 또한 역시 아주 어려운 과제인데요. 특히 이제 그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진정한 회복, 배보상에 관한 어떤 입장, 견해를 좀 여쭈고 싶네요. 예, 그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건 대한민국이 품격 있는 인권 국가로 일어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예산에 뭐 많고 적음 또는 다른 사례에서 됐냐 안 했냐 어떤 형평이나 상호주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논리인 것 같고요. 먼저 이런 것을 첫 단추를 열므로써 앞으로 우리 또 여건과 의지에 맞게 할 수 있는 첫 출발이어서 저는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유족회가 이걸 n분의 1로 나눠서 내 집 마련하고 이렇게 쓰겠다라는 것보다도 물론 어려운 분들의 정말 그동안 겪었던 이 생활 고나 어려움에 대한 개인적인 이런 쓰임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걸 또 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좀 빛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을 찾아서 기금으로 쓰겠다라는 걸 유족회 분들이 지금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아마 그걸 믿고 우리가 가면 좋은 방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더 중요한 게 어떤 이분들이 지금 가족도 잃고 많이 70년 동안 피해를 입어왔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미래에 더 어떤 희망과 보상으로 올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더 그 사업도 하고 이 주어지는 보상도 그렇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세대들과 우리 국민들이 그런 공감대를 이런 체험에 의해서 확실히 내면화하게 되면 저는 그게 이런 비극을 다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보장이 되면서 이게 4.3이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밑거름과 어떤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이런 걸로 됐을 때 저는 가장 보람이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4.3을 전국화하고 또 4.3을 우리 세대를 이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승한다. 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나는 4.3이 과거에 어떤 입었던 피해들을 지금 회복한다. 이미 다 흘러갔는데 70년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회복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나 그래서 그 회복이라는 그 의미가 이게 어쩌면 이게 미랄이 되어서 앞으로 새로운 세대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그리고 이와 연결된 또 수많은 앞으로 닥쳐올 역사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4.3의 영령들의 어떤 그 에너지로 이게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게 회복을 넘어서 뭐랄까요? 우리 4.3의 영령이 앞으로 미래에 더 밝은 우리 제주의 빛,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이 빛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명민 교수님, 네, 회복 그리고 완전한 해결 어떻게 가야 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지사님께서 좀 쉽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생명을 망실당한 것에 어떤 것으로 배상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만 사는 삶이고 세상에 유일하게 왔다 가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망실당했는데 어떤 것으로도 배보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 국가의 범죄, 국가의 폭력, 국가의 학살 행위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진상을 규명했고 사과를 했고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 다 좋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정신과 영혼은 회복되지만 우리의 삶의 물질적 조건을 회복시키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배보상은 최소한의 삶의 안전과 복리를 제공하는 네, 국가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너무 늦지 않게 국가가 그 유족들에 대해서 배보상 결정을 한 것은 굉장히 잘 됐고 또 하나 의미가 큰 것은 그동안은 뭐 제주 4.3이나 거창이나 다른 여러 사건들의 경우에 보면은 유족 개개인이 피해자 개개인이 사법적 심판을 청구해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배부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전체 사건에 대해서 입법 조치를 통해서 의회가 배부상을 규정한 것은 사실상 유일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또 하나의 전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그 배부상은 시작이고 이 배부상이 6개월 동안의 연구 영역을 거쳐서 정부의 지금 두 기관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적인 배부상안이 마련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야와 정부가 신속하게 합의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너무나 연세들이 많으시고 또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너무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에 가장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2022년 예산안에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된다. 반드시 편성이 돼서 2022년 예산부터는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제주도와 함께 유족들에게 배부상의 실질적인 지원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자. 그래서 2022년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배부상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법적 정의를 통한 그것은 그 유죄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법적으로도 무죄로 판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그 사법적 절차들에 대해서도 좀 더 완전한 사법적 그 정의가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제주의 공동체가 독특한 면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며느리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이 가족 구조를 좀 그건 뭐 지사님께서 늘 이제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또 트라우마 센터나 연구원이나 4.3 평화전원에서 아주 정밀하게 연구하시는 거지만 이 회복의 회복의 문제를 배부상을 통해서 약간의 물질적 경제적 회복, 그다음에 트라우마 센터를 통한 심리적 회복과 좀 그 어떤 건강 육체적 회복, 그리고 이 가족 단위와 마을 단위와 제주 공동체 전체의 지사님 말씀에 오늘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공동체적 회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서 어떤 사례들의 경우에는 배부상이 지원이 되고 나면 이게 이제 정신이나 가치가 조금 약간 희석되거나 약해지거나 묽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또 유족들과 그 시민단체나 그 같이 운동 진영이 조금 이제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주 공동체에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혼이 형령이 살아있고 4.3의 가치와 정신을 우리는 이 배부상을 받았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제주 공동체는 이걸 계속 안고갈 것이고 이 정신을 후손에게 교육시키는 것, 그것이 완전한 해결이다. 그래서 배부상 이후에도 우리 자신이 우리 내면에서 이 4.3의 회복 과정에서의 운동 과정에서의 영혼과 가치를 견지하고 지속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좀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물질적인 배보상은 반드시 필요한 회복의 조치이지만 정신적 공동체적 그 가치를 회복하고 키워나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회복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4.3의 그 4세대, 5세대가 이제 제주도 를 구성하는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사님 입장에서는 이 4.3의 완전한 해결, 인간이 하는 일에 과연 안전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만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좀 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완전한 해결이라는 것을 완전이라는 걸 과연 누가 그걸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미완이다. 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런 의미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불법적인 군사 재판이 무효화되고 이런 조치들이 됐다 그래가지고 완전 해결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게 너무나 큰 비극, 너무나 이 전방위적으로 2차, 3차 피해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뭐랄까 가치에도 훼손을 준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걸 끊임없이 서로 의논하고 더 많은 걸 진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박명림 교수님께서 워낙 많은 것을 종합적으로 다 꼼꼼하게 그때그때 제시를 해주시고 또 실제로 그것을 많은 분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국회라든가 아니 우리 정부를 설득하는 데도 역할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제기됐던 부분들은 상당 부분이 이제 어떤 해결의 실마리들을 가시적으로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에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는 막상 고민들이 좀 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4.3의 정신 그리고 4.3의 여러 가지 법적인 또는 물질적인 이런 회복 조치들이 있은 이후에 혹시 또 아직 우리가 덜 그려놓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치열한 연구와 토론과 계획들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4.3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제주 평화공원에 가서 사실은 좀 표현할 길 없는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평화공원에 가면은 이 바닥에 누워 있는 백비를 보고요. 지금도 4.3을 무엇으로 명명할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빈 칸으로 누워 있는 그런 백비를 보고 참 어떻게 감정을 표현할 길을 잘 못 찾았습니다. 이른바 이제 정명론인데요. 4.3은 어떻게 명명되어야 할지, 4.3의 백비는 어떤 이름으로 세워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이른바 4.3 정명론에 대해서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인지 압니다만 박명림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와 함께 평화공원에 갔는데 이분이 두 군데에서 발을 멈추고 길게 물어보았습니다. 중간에 눈물도 이렇게 흐르는 걸 봤고 백비 앞에서 하고 행불자 묘역에 서 있는데 저도 왠지 백비 앞에 가면 너무 숙연해지고 행불자 묘역을 가면 이렇게 걸음을 띄워놓는 게 힘들다는 걸 여러 번 느꼈는데 그 노벨상 수상자도 행불자 묘역에서 잘 못 옮겨요. 이렇게 걸음을 참 당신도 이제 그런 이 폭력 과정에서 거의 온 가족을 다 잃다시피 한 분이었는데 그 노벨상 수상자도 저는 원장님 그 문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이제 80년대 4.3 민중항쟁이라고 썼던 것은 교육부의 공식 등재가 되는 이제 학위 논문에서 이것은 폭동이 아니다. 제주인들은 폭동 아니었다. 빨갱이가 아니었고 4.3은 반란이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민중항쟁이라고 썼지만 그때에도 워낙 학살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4.3의 성격이 저항과 억압에 대한 저항과 항쟁의 측면이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정명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좀 주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4.3의 성격은 이 억압에 대한 저항도 있고 국가로부터의 학살의 측면도 있고 무고한 희생의 측면도 있고 그렇게 또 제주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자주와 자치의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4.3의 성격은 충분히 아주 깊게 논의하는 필요가 있지만 정명을 지금 우리 세대가 너무 하나로 빨리 정하는 것이 과연 바를지 그거는 굉장히 많은 뭐 부탁이면 부탁이고 요구면 요구를 받지만 정명 논의는 저는 아까 지사님께서 이제 길게 잡으셨는데 통일 이후까지도 바라보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통일에 한 정신이 4.3이라는 걸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이 연대나 화해나 상생, 정의, 민주주의, 인권, 생명, 또 인간 존중, 또 인간에 대한 지극한 그 사랑, 여러 면에서. 그래서 백비는 우리의 가슴을 많이 이렇게 좀 아프게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채우려고 하지 말고 4.3 이렇게 해서 그 뒤에 평화도 넣을 수 있고 화해도 넣을 수 있고 상생도 넣고 생명, 관용, 불의에 대한 저항, 통일, 자치,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4.3은 너무 큰 그릇이기 때문에 네. 한 지역의 작은 사건이지만, 저는 워싱턴에 가봐도 모스크바에 가봐도 그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이념 대립이 어떻게 중상한 한 마을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생명은 세계보다 큰데, 그래서 4.3에 희생됐던 이 영령들이 저는 아직은 어떤 하나의 이거를 정명을 이렇게 저희가 붙이기에는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포괄적이고 조금 더 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백비는 우리한테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넓은 4.3을 어느 하나로 명칭을 부여하기보다는 4.3의 다양한 측면과 성격은 다 안고 가되, 명칭의 부여는 조금 시간을 둬 가지고 네. 다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시간, 약간의 여유, 그리고 좀 미래 세대가 조금 더 4.3을 채워갈 수 있게, 우리보다 분명히 그들은 더 지혜로울 것이고 우리보다 분명히 4.3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텐데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미래 세대가 4.3의 많은 성격, 측면, 이것들을 종합해서 평화부터 치유까지 포괄적으로 한 다음에 명명을 하게 그들의 소명으로 남겨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원장님, 지사님, 저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4.3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4.3 교육, 네. 4.3은 이런 정신이었고 그 뒤로 4.3은 이런 가치로 우리가 복원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민족 교육이나 이념 교육이나 진영 교육이 아니고 네. 4.3 교육 그 자체가 인간 교육이고 평화 교육이고 화해 교육이고 뭐 세계 교육이고 사랑 교육이고, 4.3은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인간의 가장 숭고한 정신의 저수지이고 호수이기 때문에 네. 그 정명은 지금 물을 우리 후대들이 서서히 채워가서 다 찼을 때 정명을 해도 좀 늦지 않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사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그 4.3의 이름 이전에 이미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 진실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아직 덜 밝혀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3에 대한 진실을 정말 밝힐 수 있는 데까지 다 밝히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부르든 간에 그게 무언지에 대해서 그 실체를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는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한 단계라고 보고요. 그 다음은 저는 4.3 뭐 정신이라 그럴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에 의해 가지고 그건 논리적인 이야기지.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것들이 반드시 교훈으로 되고 돼야 된다는 뭐랄까 최소한의 공감대와 최소한의 어떤 이 가치와 규범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되돌이킬 수 없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인 우리 제주도 내에 우리 대한민국 내에 내지는 앞으로 남북이 통일됐을 때에 우리 한반도 내에 전 인류 이걸 최소한의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을 더 튼튼하게 하고 확산시키는 이게 초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명이라는 것은 과제는 과제죠. 왜냐하면 우선 4.3이라는 것부터가 4월 3일 날은 파출소 속기가는 날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에 가면은 47년 3월 1일부터 기점을 잡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과연 지금은 4.3 사건으로 돼 있는 거죠, 특별법에도. 사건으로 되어 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학살인지 항쟁인지 아무튼 습격 사건인지 뭐 등등 그 안에 있는 많은 요소들,
그리고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걸 가지고 사실 그 요소들이 다 있는데, 정명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지배하는 개념으로 이름을 세우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것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되고 서로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라는 피해자의 가해자의 관점도 자꾸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4.3을 해결해 왔던 많은 그 위대한 정신과 지혜로운 해법, 그리고 보다 더 보편적으로 공감하기 위해서 많이 양보하고 넘어섰던 것들이 자칫 되살아나서 이 부분들이 오히려 자꾸 위축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후대들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울 거고, 남북이 통일되고 나면 훨씬 더 여유를 갖고 과거의 사건들, 심지어는 전쟁 행위까지도 훨씬 더 좀 담담하고 넓은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들과 그런 주체들이 오지 않겠는가. 네, 감사합니다. 제주 4.3을 우리가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에는 제주 4.3은 너무도 크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규정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4.3 특별 좌담을 통해서 확인되었듯이 우리 제주인들이 제주 4.3의 해결을 위해서 정의와 화해 그리고 회복의 길로 꾸준히 나아간다면 제주는 세계의 평화를 선도하는 하나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